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6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주목하는 다음 테마가 무엇일지, 두산 에너빌리티를 거의 몇 년 동안 리뷰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가치 분석을 해왔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하는 가격대까지 올라왔고 사실은 더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들여다 보았을 때 생각보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의 기대치만큼 강하게 치고 나갈 수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분할해서 계속 매도를 진행해 왔고 실제로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벌써 이제 익절을 다 하고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지금도 아직 가지고 계시면서 대응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진행을 다 했고 그 다음 테마가 무엇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 그걸 처음부터 바로 이제 다 오픈하기에는 양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워낙 이제 테마들도 좀 있기 때문에, 많은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 개연이라든지 투자 기업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계속 앞쪽에 시황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주식 시장이 지금 이제 어제도 나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반등 추세에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전체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장에서야 지금 제가 다음 테마를 설명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100% 매수를 한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아주 긴 기간 동안 또 한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해가는 그런 과정처럼 그런 테마에 대해서 쭉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내년에 이제 시장이 개선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후에를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마를 선정하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어떤 테마인지도 궁금하시겠지만 이 테마를 지정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꼭 제가 보는 그 기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아무리 이제 테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황이 중요한데 그 안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에 대한 하락 가능성이 낮은, 그죠? 하락 확률이 낮은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하락 확률이 낮다라는 것은 일단 요 같이 묻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확률이 낮은 데서 이제 가지를 치고 나가면 첫 번째는 당연히 기업에 대한 저평가. 저평가라는 게 무엇이죠? 기업의 본질의 가치 대비해서 본질 가치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식에 대한 가격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수치들은 뭐 ROE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PER이 있을 것 같고 뭐 BPS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러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저평가된 종목을 일부분 현재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구분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에 대한 이제 하락 확률이 낮은 종목은 당연히 주식 가격이 전체 사이클을 보았을 때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저평가랑 주식 가격이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엄연히 다른 것은 제가 아까 저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PER, ROE, BPS를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 기업들은 ROE, PER, BPS가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지표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지표들만 분석을 하게 되면 주식 가격도 떨어져 있고 이 지표들도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투자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어떤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합니다. 실적이 좋았다가 고점을 찍고 실적이 악화되었다가 실적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 초입기를 우리는 노릴 수 있고 그러한 산업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테마들을 몇 개 선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다음 사이클이 다가온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앞으로에 대한 산업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오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영향도가 큰 것은 뭐 우리가 개인 일개가 이렇게 뭐 분석을 뭘 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 같다 저렇게 변할 것 같다라고 집에서 예상을 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정치, 그죠? 그다음에 국제적인 그런 추세라고 할까요? 글로벌에 대한 흐름입니다. 이 정치와 이 흐름이 합쳐지면서 그런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확 높아지거나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기술에 대한 트렌드가 갑자기 180도 바뀌거나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에너지가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였었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그 정치 상황에서도 공통되는 분모를 가지는 산업군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그것을 더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테마는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안정성이 필요하다. 주식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제 산업과 연결되는 것은 이제 또 성장성이겠죠.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상이 되어 왔고 향후 몇 년 동안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주식 흐름은 이미 이렇게 오랫동안 성장이 예고될 겁니다라고 했을 때부터 빡 이렇게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알고 보니 시장 성장률이 조금 꺾일 수도 있겠어요.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할 때 이 꺾이는 거에 대해서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이클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 뭐 사이클은 또 이제 금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시장 접근이기 때문에 또 이번 시간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에도 일종의 사이클이 존재하더라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얘기해서 그렇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분명히 이미 성장성에 대한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그런 지점까지 왔고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혹여라도 주가가 좀 더 테마에 대한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한 번은 꺾을 수 있는 시점이 온다. 그게 내일이 될지 다음이 될지 모른다.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테마성으로 지금 최근에 트럼프에 대한 정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고 시장이 좋다라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대치를 현실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정성, 두 번째 성장성, 근데 세 번째는 그러면 향후 이 성장성이 얼마나 이제 실적을 내는지, 그죠?
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그 중에서도 이익률입니다. 성장성이 반영된 이익률이 얼마인가, 그리고 이익 금액이 얼마인가, 그거는 사실 제가 분석하는 것보다도 증권가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증권 리포트를 잘 읽어보시면 그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그 성장에 대한 이익률과 성장에 대한 이익 금액을 반영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이제 아주 좋은 시장이 펼쳐졌을 때도 과연 그러한 이 상황이 금액이 온전히 다 반영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얘기한 마지막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정성까지 얘기했고 성장성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반영되는 이익률이 얼마인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성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제성과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매출 반영이라고 할까요? 반영이 좀 빨라야 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건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수년, 그죠? 수년에서 한 10년까지도 걸리는 게 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해서 선급금, 중도금, 잔금, 중도금도 몇 번 나눠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이제 익률이 제때 반영되기도 어렵고, 그러한 프로젝트가 쌓이고 하면 건설 프로젝트가 밀리고 하면 이게 이제 재무제표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건설에서 이제 기자재로 사업군을 점점 이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기자재와 건설을 같이 하는 기업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일 제품, 그죠? 동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이미 쭉 꾸려져 있는 기업이 뚝딱뚝딱 찍어내서 바로 이제 며칠 만에 생산해서 팔고 하는 기업과 이 이익률을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매출 반영에 대한 시간까지의 기간을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이번만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다. 안정성, 재무제표의 안정성도 중요하고 현실화에 대한 이 기간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장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이 언제 꺾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다음 테마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에너지를 활용해서 지금 많은 산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 등장하는 AI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 AI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테마들이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에너지 내에서도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LNG 복합 화력 발전이라든지 혹은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차세대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화력 발전 이런 것도 있고, 신재생과 이제 뭐 양수 발전 아니면 해수 담수화는 아니죠. 수력 발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중에 이 원자력, 그 다음에 이 LNG를 주목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 부분에 좀 힘을 많이 주는 상황이었고, 실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가 이쪽으로 다시 회귀를 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 대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주목하는 것은 그 RE100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원전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이 RE100이 RE 한 50%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 에너지 비중 중에 원전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이제 20%에서 한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80에서 70% 정도에서 80은 여전히 화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 LNG, 원전, 아니,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에너지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원자력 에너지보다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이 훨씬 크긴 합니다. 그러나 그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지금 차지하는 것이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혹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히 유럽은 풍력 기준,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사막이라든지 이런 아주 넓은 곳에다가 태양광도 깔고 풍력도 깔고,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이제 최근에 관심 받고 있는 종목들이 이 두 개라고 한다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 저의 목적인데, 현재 이 원자력이라든지 LNG는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저평가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이 신재생에 대한 에너지 종목들을 보았을 때 확실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평가에 이어서 실적도 같이 악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태양광 종목들이요. 그래서 그것이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한화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마자 좀 너무 올라서 사실상 이제 신규 진입이 좀 어려울 정도로 갭이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차분하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솔루션은 왜 이렇게 올랐느냐?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대치보다 많이 좋게 나왔기 때문이고, 이 하나솔루션이 지금 이제 태양광에 대한 패널에 관련된 기업인데, 그 태양광 패널은 바로 생산해서 바로 실적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빠르게 실적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런 구간들은 저는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걸리는 것은 이제 실적이 많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주식 입장에서는 낮긴 한데, 혹여라도 이제 이런 기업들은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투자의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확대되고 커짐에 따라서 캐파를 늘리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지금 제대로 탄다면 하나솔루션은 저는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트럼프 정부이지만 트럼프에 대한 정부가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별로 분위기는 좋지 않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저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 볼 만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투자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신재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때 신재생의 가장 큰 단점은 뭐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 매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쭉날쭉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그 날씨가 좋을 때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저장해 놓기 위해서는 저장 매체가 커야겠죠. 연결되는 것이 2차 전지입니다. ESS죠. 그래서 이 ESS 시장이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고점 대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이제 이 높이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힘든 구간이 되었을 거고요. 제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리뷰하면서도 이 2차 전지에 대한 하락 가능성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멤버십 영상에도 그 2차 전지의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1년 전에 영상을 업로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트럼프가 되면서 그 사이클이 더 늦게 지금 오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길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전환점이 발생했을 때 2차 전지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다시 왔을 때 분명히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런 2차 전지 기업들은 이때 이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주가가 이미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초반에. 근데 막상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애매하게 성장하거나 오히려 성장성이 확 꺾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차트가 그려진 거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낮은 지점에서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구나. 왜냐하면 2차 전지를 우리가 생활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이제 사용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만 예를 들었지만 재생에너지 말고도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혹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야에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배터리에 대한 발화 문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퍽 하면 이제 전기차 불났다는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뉴스도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조치를 취했다는 뜻이고, 그런 안정성에 대한 해결도 되었다면 이제 각 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의무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시 친환경적으로 바뀌는 시기가 왔을 때 이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힘을 크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전고점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막연한 거고요.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 올라갈 확률이 확실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야 되냐? 사실 모릅니다. 지금은 아직 정책적 변화도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 증시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서히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모아가면 결국에는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게 투자를 해왔고요. 자, 그래서 벌써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세 번째는,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로봇 중에서도,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저평가와는 좀 거리가 먼,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저평가를 경험하기 전에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 그 다음에 활용도가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 3번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인데요. 이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이 에너지 시장보다도 아무래도 이 로봇 시장이 훨씬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각 국가별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로봇에 대한 기업을 저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현재는 주가가 한번 뻥튀기 되었고 떨어진 상황입니다. 살짝. 근데도 저는 들어갈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려가면 더 사면 됩니다. 그런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로봇이 나왔죠. 로봇이 나온다고 한다면 로봇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에서 이제 필요한 게 머리죠. 로봇의 머리. 그게 결국에는 AI가 될 거고, 로봇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또 이 모션 같은 것도 그냥 우리가 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도 다 AI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의 AI 기업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느냐? 카카오 네이버를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AI로 돈을 벌어들인 기업은 아니고, 그런 이제 커머스라든지 소셜이라든지 이런 좀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돈을 버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그런 AI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사실 크게는 없고요.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빅테크 대표 기업으로서 충분히 네이버 카카오는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이제 제가 테마를 묶어 놨었는데요. 이 기업들이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 2차 전지처럼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쭉 그냥 장기적으로 밀려난 상태이죠. 고점 대비 5분의 1 수준이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 원 아래에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40만 원 갔던 게 지금 20만 원 수준, 2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더 크게 떨어질 확률이 낮다. 아주 오랫동안 바닥을 형성했고 아주 오랫동안 아래를 기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AI에 대한 분야들이 엮여서 새로 이제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얹어진다면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신재생, 2차 전지, 로봇,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AI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테마를 지금 지정을 했고요. 사실 뭐 두산에너빌리티처럼 매일매일 이 네 가지 테마의 각각 종목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하루 종일 영상 리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이 네 개 중에 이제 대표 이제 테마를 정해서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뭐 막상 이제 개인적인 투자는 따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용으로는 그래도 할까 아니면은 요일별로 좀 나눠서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완전히 배척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것도 계속 이제 지켜볼 거고 아직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해온 분들도 있고 일부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끝은 내야겠죠. 그래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소개드릴 설명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내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테마들에 대해서 각각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테마 4개를 지정했다고 해서 이 4개가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100%를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한 뭐 5%씩 조금씩 이제 들어갈 볼만하다. 꼭 제 영상을 보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닥을 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그렇진 않지만 성장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주식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죠. 저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렇게 아주 큰 상승을 노리고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천천히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좀 더 기회가 큰 테마에 관심을 가져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있는 종목 사고 올라있는 종목을 파는 것이 지금 정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딱 한 지점을 정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매수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매도를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황 정리도 계속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례 없는 지금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특히 대한민국이 좀 이제 금융시장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너무 많은 매도를 했고요. 비중 자체가 코스피 전체에서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규 진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방금 네 가지 테마들도 사실상 다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테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좋은 테마가 생각나신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